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운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이라고 합니다. 아, 고 1, 지금 사실 이 여름방학 앞두고 학년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제 중3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그때가 이제 설명회 참석률이 사실 제일 높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3 설명회에 오르면요.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공부 방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설명들을 많이 드려요. 근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반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이제 딱 한 학기 채 안 지났는데 벌써 사실은 아시잖아요. 결국 이 아이들이 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정도를 지내면서 그냥 제가 보는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지금 버티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요. 지금 저희 반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컨트롤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좀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위주로 설명드리는 게 이 고1 설명의 보통 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 반에 대한 소개 위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배부 드린 자료에는 그 곤색으로 되어 있는 리플렛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한 번 더 참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 반은 공부를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은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보다는 공부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뭐 전 과목적으로 다 챙겨가지고 결국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뭐 수학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타 강사분들과 다르다고 주장드릴 수 있을 부분 하나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간 거죠. 내신으로 대학을 갔는데 간 대학이 어쨌든 서울대 수학교육과니까 뭐 제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 이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저는 어쨌든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이 전교 1등의 출신으로서 이 되게 꼼꼼함 그리고 치밀함 그리고 성적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전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 반 안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게 이제 이번 방학에도 아이들이랑 하게 될 작업인데 제가 아이들 플래너 검사를 해요. 공부 플래너 검사를 하는데 방학 때는 이제 하루에 공부를 전 최소한 14시간 정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주장을 하면서 요 시간을 직접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4시간 공부를 하는 날이 있으면은 뭐 상품권도 주고 요게 이제 방학 때 하는데요. 사실 플래너 검사를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학기 중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도 잘 안 돼서 저는 그냥 학원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요. 그래도 오늘도 버텨서 잘 나와줬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학원만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 3월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강제성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한 3주 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막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플래너 검사 다음 주에 할 테니까 플래너 써서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실제로 가져온 아이들이 한 절반 이하였어요. 그때는 어땠냐면 플래너 오늘 검사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하고 손을 들었을 때 반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계속 검사를 하니까 제가 엊그제 플래너 검사했을 때요. 검사 못 받은 학생이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명도 이미 지난주에 검사를 받았고 그날 못 가져왔다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반 내 고1 정규반 모든 학생들은 플래너를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게 일단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공부할지 계획 세워놓고 그리고 뭘 공부했는지 적고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을 누적시켜요. 이게 사실 공부에 동력이 없잖아요. 이게 뭐 고3 수능을 앞둔 학생들이면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을 봐야 되니까 다급함이라도 있지만 지금 이 고1 아이들이 뭐가 다급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신 시험이 있다고는 해도
내신 없으면 뭐 정시로 가면 되지 이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다급함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저는 그래서 그 공부 동력을 뭐로라도 주고 싶은데 일단 1차적으로 하루하루 자기가 공부한 시간을 적는 것만으로도요. 이게 동력이 생깁니다. 그건 제 경험이긴 한데 이걸 아이들에게 계속 전파시키고 있는 거고 학기 중에는 뭐 사실 많아야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밖에 공부를 못 하지만 방학 때는 정말 공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 몸으로 만들겠다. 우리 다 습관의 무서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겠다. 이게 저희 정규반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직은 내신이죠. 1학년 1학기가 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들은 아직은 내신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수능까지 볼 실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 정규반의 특징으로서 설명드릴 건 저희 반에서는 내신만을 위한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2년 뒤에 볼 수능을 대비해서 다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 이외에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만한 게 저희 반에서 진행되는 작업 중에 이 설레임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설레임이라는 팀이고요. 이 설레임이라는 팀은 현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서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법한 대형 학원에 지금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인 거죠. 이 수능 고3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를 만드는 팀에서 저랑 협업을 해서 내신 시험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번 풀다 보는 패턴의 어떤 유형 문제, 내신 기출 문제들만 풀다가 이 설레임 모의고사는 시험 직전에 딱 2주간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이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난주에 설레임 모의고사 딱 쳐보면 굉장히 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낯설을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내신 시험은 낯설을 극복하는데 또 그 전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가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황이죠, 사실은. 만약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당황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훈련하고 들여보내준다. 낯선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금 또 수능이 지향하고 있는 패턴도 그렇죠. 결국은 유형화된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당황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역 고3들이. 그래서 그 당황하지 않는 훈련을 평상시에 계속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요 첫 번째 문제가 작년 9월 달 고3 문제였습니다. 고3 평가원 기출 문제였고 저희 설레임 팀에서 이 설레임 이건 이제 고1 문제예요. 수학 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3 문제를 고1 문제로 변형해서 고1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시험지에 집어넣어서. 근데 그게 실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연이고 기적이죠.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적중을 시키는 목적에서 만드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냥 고3들이 보는 시험지가 고1 시험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저희 반을 이끌고 가면서 저희 반의 가장 시그니처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면 단연 이 손필기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눠드린 그 리플렛에도 제가 사진을 첨부해 놨는데 이 손필기 해설지의 효과를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아이들은 틀리는 걸 싫어합니다. 숙제를 해도 틀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숙제를 찍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특히 남학생들 중에는 저 숙제를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인데 자유 공부인데 숙제를 찍어서 맞으면 맞은 거예요, 아이들은. 참 의미 없는 공부인데요. 아이들은 틀리는 걸 싫어해서 또 뭐 찍는 아이들은 사실 예외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문제를 풀어서 맞춥니다. 다만 우리 다 알죠. 내신 시험의 핵심은 타임어택이에요. 이게 빠른 풀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시험 시간에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길게 풀어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효율적인 풀이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맞은 문제 다시 안 풀죠. 틀린 문제도 안 풉니다. 오답해라 하잖아요. 틀린 문제도 다시 안 풉니다, 아이들은. 근데 맞은 문제까지 다시 풀려고 그러면 그거 안 풉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 해설지를 작성하는데 사실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정말 대부분을 다 투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쓴 거라서 아이들이 안 보면은 화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보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의 해설지 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특히 이 해설지는요.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요. 어떤 문제를 맞춥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아이 기준입니다. 의문이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자기가 풀긴 풀어서 맞았는데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았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해설지를 봐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풀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의 해설지입니다. 보통의 해설지는 수식 위주입니다. 그럼 이제 해설지를 보면 오케이, 나 맞게 풀었구나. 근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작성해주는 해설지는 이런 해설지입니다. 지금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수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식을 쓰지 않게 하는 건 아닙니다. 수식을 써야 합니다. 왜? 서술형 그리고 나중에 논술 시험 등을 대비하려면 저 좌측 해설처럼 분명히 해설이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해설지를 나눠줄 때 요 원래 수식 풀이에다가 제 사진 풀이를 붙여서 두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나눠줘요. 이 풀이도 좋고 저 풀이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잘하는 아이들이 이 풀이의 효율성을 알게 되죠. 아,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면 저렇게 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관점을 잡아서 풀어야 되는 게 맞구나.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손풀이가 효과적인 아이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좋은 풀이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약해요. 좋은 풀이를 설명하지 않는 수업은 없습니다. 이 대치동에 수학 수업을 하는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좋지 않은 풀이를 과연 설명할까요? 당연히 전부 다 좋은 풀이를 설명하세요.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번의 수업에 아이들이 참여하면요. 몇 문제의 해설을 들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뭐 그거는 수업하는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 상위권 기준으로 어려운 문제 기준에서 아무리 많아야 20문제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깊게 파고들면 10문제 수업해요. 10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풀이를 배우고 온 우리 아이들이 몇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10문제를 배우면 100문제에 적용합니다. 근데 저희 반 학생들은 최상위권은 아니에요. 제가 최상위로 만들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뭐 중상위에서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은요. 10문제를 배우면요. 그중에 5문제를 까먹고 5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좋은 문제, 좋은 풀이를 알려줘도 까먹는 게 반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발전적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숙제는 우리 몇 문제 주죠? 100문제 주잖아요. 10문제 수업하고 100문제 주는데 그 10문제의 풀이를 100문제에 적용하길 바라는 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갈증을 느끼는 거죠. 아니, 나 이거 풀어줬는데 왜 못 푸는 거지? 분명히 내가 이 문제 해설해줬잖아. 근데 너 왜 못 푸니? 근데 아무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씨름해봤자 아이들 나아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써서 주는 거예요. 숙제로 나가는 문제마저도 풀이를 다 써서 주면 그리고 이걸 아이들이 안 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보게 합니다.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해설을 아이들이 보고 그나마 풀이를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개선된 풀이는요. 오답 노트에 들어갑니다. 우리 보통 오답 노트라고 하면 틀린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저희 반의 오답 노트는요. 맞은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맞았지만 이렇게 맞은 문제는 아이들이 한 번 더 풀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 요 풀이로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맞았지만 아이들한테 체크해서 제출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오답 노트에 들어가서 추후에 한 번 더 풀게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저희 반의 이 수업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반은 뭐 수학 잘 가르치죠. 뭐 수학 공부 잘 시키겠습니다. 근데 수학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저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라서 공부하는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 학생들의 주적은 핸드폰이라고 봅니다. 요 핸드폰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공부 못해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볼 때와 안 볼 때의 업무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이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이게 뭐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저희 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5시에 등원을 한다. 그러면 12시 갈 때까지는 핸드폰을 일단 못 보게 합니다. 일단은 차단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일부 아이들, 너무 심한 아이들한테는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뺏을 수는 없죠. 아이들 핸드폰 뺏을 수는 없는데 잘 설득해서 내가 너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달만 맡겨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5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고1, 2 합쳐서긴 한데 뭐 그건 이제 학부모님들과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은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뭐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지금 그거보다는 일단 얘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저희 반은 공부를 시키는 반이고 이 내신반이지만 당연히 지금 내신해야 되니까 내신반이지만 저는 고3까지 수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반은. 그래서 고3까지 진행될 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지금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 제 해설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이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나눠드린 그 리플렛 제일 마지막에 수강 후기를 제가 좀 받았는데 이번에 현재 재원 학생들의 수강 후기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후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그 해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내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제 해설지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여름방학에 일단 정규반은 수하해야죠. 그래서 수강 대상은 일단 저희 반 입반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1학기 내신 기준으로 한 2등급 이내다 하면 상담을 통해서 입반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교재는 저희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고 교재 이름은 루틴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루틴 교재라는 말을 되게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이 교재는 어쨌든 뭐 그냥 교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려운 문제 실어놓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문제풀이 교재긴 한데요. 문제가 풀리는 원리와 개념들이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목 정규 수업이고요. 수업 후에는 반드시 남습니다. 요거는 필수고 남는 시간은 짧으면 11시고요. 길면 12시입니다. 보통 이제 방학 때 남아서 클리닉을 하지 않는 반도 있는데 저는 방학 때 더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방학 때 사실은 공부가 되게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업만 들어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어쨌든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수업 후에 10시에서 최소 11시 보통은 12시까지 공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예, 그 부분은 확인을 드리고 거기 추가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지금 현재는요. 현재 정규반은 토요일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저희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다원에. 거기 저희 조교님 앉아 계시고 그냥 하루 종일 아이들이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건데 이번 여름방학부터 제가 일요일도 설치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시간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중에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와서 뭘 하느냐? 물론 질의응답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질의응답하러 클리닉 오라 하면 안 옵니다. 네, 아이들이 질문이 있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닉실에 시험지를 하나 설치해놔요. 이게 이제 기출시험지인 거죠. 작년 기준에서 수학하 우리가 공부를 할 테니까 수학하 내신 기출시험지를 설치를 해놓고 그날 와야만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아이들이 참석률이 90%가 넘습니다. 예, 이번에 기말고사 기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요거 이제 방학 때도 이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재엽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2학기 등급의 성패는 경우의 수예요. 왜냐면 이 경우의 수가 보통 전부 다 2학기 기말에 들어가는데 우리 중간고사는 지지대죠. 중간고사 시험 보면은 기말고사 역전을 노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거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10명한테 경우의 수 잘하냐 물어보면은 10명은 다 못한다고 대답해요. 아이들이 상당히 취약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경우의 수가 제일 마지막 단원이에요. 수하는. 근데 그걸 제일 처음 수업을 합니다. 1, 2회차 수업에서 경우의 수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경우의 수 계속 풀 수 있게. 그래도 수업을 한번 들어야 문제를 풀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1, 2회차에서 경우의 수 수업을 하고 방학 내내 풀 수 있는 워크북을 추가로 과제로 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수하 수업을 안내드리고요. 저희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은 수학2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반은 수능까지를 지향하고 현재 수능에서 출제되는 최고 난도 문제는 전부 다 수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투를 잘해야 되는데 수투를 잘하려면 이 짬짬이 날 때마다 방학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특강을 보통 오전 특강이죠. 근데 주 3회를 깔진 않습니다. 주 3회 특강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총 주 5회 수학 수업을 나와야 되는데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좀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지칩니다. 사실은. 특히 여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짧게 갑니다. 월, 금으로 해서 3주만 6번 진행하고요. 그 6번 안에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수업을 좀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투의 전범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1, 2단원 내용은 조금 1단원 내용은 약화시키더라도 아이들이 결국은 저는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겨울에 수투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 권장은 중등에서 수투 한 2번 한 학생들. 요 권장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딱 작년 이맘때부터 저랑 공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수투를 한 2바퀴 정도 가르친 아이들이에요. 많이 까먹었겠죠 당연히.
까먹어도 2번 공부하고 까먹은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업 교재는 제 자체 교재로 마찬가지 진행이 되고 요 수업은 월금 오전 수업입니다. 제가 일부러 요일을 다르게 배치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화목이 정규니까 월금 오전에 특강이고 오전 특강이기 때문에 오후에 클리닉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수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특강까지 제가 아이들 과제 부담을 높이고 싶진 않은 거죠. 가급적이면 요 클리닉 시간에 과제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답도 당연히 하는데 과제가 완료될 수 있게 클리닉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요 시간표가 나옵니다. 화목 저녁에 정규 수업이고 10시 이후에 제가 직접 클리닉 진행합니다. 그리고 월금 오전에 특강이고요. 제가 낮 시간에 수업이 있는 요일도 있는데 월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월금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1 학생들은 클리닉에 참여를 하면은 제가 다 지도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한 타임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아이들이 시간이 다 안 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필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와서 기출 테스트 한 회씩 시험 연습하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어쨌든 저희 반은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저와 함께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제 플래너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좀 가르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